지난 주말 유세장에서 피격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적 반전을 이끌며 대권 가도에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에는 30대 초선 상원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매년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탈북민 인권 개선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경기를 관람하던 축구 팬들 간의 싸움이 벌어져 2명이 흉기에 찔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헐리우드 힐스에서 한 여성이 차량을 불태우고 행인들을 도끼로 위협해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유세장 피격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적 반전을 이끌며 대권 가도에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호 속에 연단에 오른 시각이 6시 3분경. 연설에 나선 지 10분이 채 안 된 시점에 3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순간 얼굴을 잡고 엎드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에도 여러 발의 총성이 더 들렸습니다. 상황을 다시 보면 첫눈이 따랐습니다. 총성이 울리기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개를 살짝 돌리는데 이 때문에 총탄이 머리 뒤쪽이 아닌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1분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몸을 일으키고 경호원들이 엄호해 연단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에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AP 기자가 단상 아래에서 찰나의 순간을 찍었고 성조기 아래 피를 흘리며 주먹을 치켜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강인한 모습을 보인 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한층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4%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고 민주당 강세 지역인 버지니아주마저 지지율 격차를 2%포인트 이내로 좁힌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하기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주말이 가까워올수록 주요 경합주에서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호재입니다. 오늘 러닝메이트로 뛰게 될 부통령 후보가 지명됐고 목요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연단에 올라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서는데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Yeah, I talked to President Trump today. He was in great spirits. I mean, he was telling me an unbelievable story about hearing the bullet actually come at him and go to his ear. He's upbeat. He's excited about coming to Milwaukee. 반면 고령, 치매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우는 듯한 여론의 추를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차원에서 결국 후보 교체 카드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첫날 대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Delegates and alternate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2024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JD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밝힌 자서전으로 유명한 이른바 흑수저 출신 공화당 의원으로 강경 보수파로 알려졌습니다.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오랜 숙고를 거쳤고 엄청난 재능을 고려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피격 사건 이후 이틀 만에 열린 이번 전당대회는 현지 시각 18일까지 나흘에 걸쳐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첫날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전당대회장 인근으로 비밀경호국 인력과 자원 등을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Milwaukee Police Department, as well as all of our federal, state, and local partners to ensure a safe and secure convention for attendees, volunteers, and the city of Milwaukee. 한편 앞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소송을 기각하면서 대선 가도에 더욱 탄력을 받았다고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일단 수그러든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저녁 NBC 방송 인터뷰를 시작으로 다시 공식 일정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유세 현장에서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는 50대 전직 소방관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시 사피르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유세장 총격 사망자는 이 지역의 전직 소방관이었던 50세 코리 콤퍼라토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있다가 변을 당했다면서 코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다고 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유세장 참가자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 피격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호에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장소는 당초 안전 취약 장소로 분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건물의 위치가 경호 반경 바뀌지만 경호 당국에선 그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비밀 경호국은 해당 건물을 직접 수색하지 않고 현지 경찰에 보안 책임을 맡겼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을 관할하는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전부 장관은 경호 실패라는 점을 인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going to analyze through an independent review how that occurred, why it occurred, and make recommendations and findings to make sure it doesn't happen again. 총격범 토머스 매튜 크룩스는 범행 직전 인근 총기상에서 총알 50발을 구매했다고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크룩스 시신 수색 과정에서 무선 송신기도 발견돼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조용한 학생이었지만 문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He was a nice kid and I had never had an experience with him where I was like he, isn't nice. He was always nice and I was always friendly to him. Just because he wasn't like with the clique. So he was always had a target on his back. 다만 사격 동아리에 지원했으며 최근엔 사격장 회원이었다는 점에서 총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SNS 등에서도 극단적 성향을 발견하지 못한 수사당국은 최근 크룩스의 휴대전화 접근에 성공해 범행 동기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테러리즘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된 사실은 어떤 것이라도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남가주 지역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은 한국 정부가 매년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한 만큼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고 포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3년 7월 5일 방송된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한 장면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한으로 피난 왔다 헤어진 가족들이 33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은 당시 전 국민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41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이산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국에 억류된 가족들, 자신은 남한으로 몸을 피했지만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고 포용해 나가기 위해
올해 북한 주민 이탈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지난주에는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 주관으로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 소속 교육위원들은 미주 지역 탈북민들의 고충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통일교육 활동을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더욱더 많이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미주사회 탈북민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사회에 있는 그 탈북민과 특히 그 북한과 남북 주민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렇게 된다면 통일을 아마도 한 발짝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날 출범식에 자리한 정치인들은 협의회를 통해 분단 국가가 하나로 이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o always remember that there exists two Koreas right now, and we should have as a goal, not only as a civilized society, but as Korean Americans and Koreans in general,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in peace. OC 샌디에고 협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앞으로 차세대를 위해서 교육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To be Korean, at the same time, we are one people, one language, one culture, one history, and we can never forget that. 협의회는 앞으로 북한 실상을 이해하기 위한 탈북민 간담회,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연방의원 초청 간담회, 통일정책 강연회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과 그들의 후손들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탈북민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일단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탈북민들의 그 자녀분들한테 저희가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은 장학금 수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으로 시작된 분단의 아픔은 이제 탈북민들의 상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경기를 관람하던 축구 팬들 간의 싸움이 벌어져 2명이 흉기에 찔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을 보기 위해 피코 유니온에 모인 축구 팬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는 결승전 경기를 보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다 이때 한 명이 칼에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결승전 경기가 연장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상황, 흥분한 팬들 간의 싸움이 커지면서 경찰이 출동해 모두 해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흉기에 찔려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한 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A 경찰국은 흉기를 찌른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사람들이 찍은 휴대폰 영상이나 상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힐스에서 한 여성이 차량을 불태우고 행인들을 도끼로 위협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헐리우드 힐스 아가일과 플랭클린 애비뉴 근처에서 차량이 불에 타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길로 근처에 있던 차량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여성 용의자가 차량에 불을 지른 후 인근 주택가에서 한 여성을 도끼로 공격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화됐으며 차량 2대가 불에 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여성 용의자가 도끼로 다른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했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안당국이 갑자기 다가와 포옹을 하려는 낯선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일 란초 산타 마르가리타 인근 주택가에서 차량 한 대가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린 여성이 남성에게 다가와 포옹을 하려 하다 갑자기 남성의 목걸이를 뺏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유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차량에서 같은 수법으로 훔친 보석류 약 50점을 압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어떤 이유로든 낯선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개발한 유도 로켓 비궁이 미 국방부의 최종 시험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도로켓 비궁은 북한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할 용도로 2016년부터 해병대에 전력화돼 서북도서에 배치돼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에서 발사하는 비궁은 수출용으로 개발됐는데 최근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최종 시험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진행된 시험평가에서 6발이 모두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미군의 해외 비교 시험 대상 무기 체계로 2019년에 지정된 뒤 모든 실사격 평가를 통과한 겁니다. 대한민국 유도 무기 체계가 미군에서 도입을 고려할 정도로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비궁은 자체 적외선 탐색기로 적을 포착해 발사하는 방식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사한 무기 체계들이 표적에 계속 레이더를 조사해야 유도가 가능한 것과 차별화됩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미 해군 참모총장 등도 비궁이 실린 해군 천자봉함에 탑승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And in fact, when I visited the Korean ship, that's the first thing I saw when I stepped aboard. We're definitely open to it. K방산 원제품의 미국 시장 첫 진출까지는 미 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 등이 남아 있으며 빠르면 올해 말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두만입니다.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이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홍명보 신임 감독의 첫 행보는 외국인 코치 선임이었습니다. 외국인 전술 코치와 피지컬 코치를 기용해 분업을 좀 더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 축구의 핵심은 분업합니다. 코칭 스텝을 얼마나 세분화시키고 전문성을 끌어내서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제 몫인데 그거 역시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홍명보 감독은 내분 논란이 일었던 선수단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전술적인 부분에선 전문 코치의 도움을 받을 전망입니다. 선임이 전부가 아니라 외국인 코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2021년 울산 부임 첫 해에도 스페인 출신 전술 코치를 선임했었는데 불분명한 역할 분담 탓에 외국인 코치의 성과는 미흡했고 채 1년도 안 돼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코치들이 활동도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인 코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제가 조율해 가면서 홍 감독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돌며 코치 후보자들을 면접할 계획인 가운데 기회가 될 경우 일부 유럽파 선수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가로챈 주동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TV 길현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퀸즈 지역을 기반으로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자들이 각각 3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부 장관은 48세 마쿠스 윌처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이들은 퀸즈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절도 행각을 이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택 사기를 주도한 윌처와 그의 일당에게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문서를 위조해 주택을 매매하고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 관련 서류 위조 및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이들은 퀸즈 자메이카와 세인트 올번스 일대에서 주택 세 채에 대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주택 문서 위조 및 판매 등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주택 사기 일당은 주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집주인이 부재 중인 주택을 타겟으로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미 전역에서 부동산 사기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발생한 주택 매매 사기뿐만 아니라 렌트 계약에 있어서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또는 앱을 통해 단기 렌트 계약을 한 후 월세와 보증금 등을 선입금했다가 입주조차 하지 못한 채 돈을 떼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학연수 또는 유학을 위해 뉴욕, 뉴저지에서 짧게 지내려고 온 젊은 한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렌트의 경우 한 달치 임대료와 보증금 등 몇천 달러의 피해 금액이라 소액 사건으로 간주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처벌에 나서기 힘들어 더욱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 드라마 베버리힐즈의 아이들로 인기를 끈 배우 셰넌 도어티가 별세했습니다. 도어티의 홍보 담당자는 도어티가 수년간의 암투병 끝에 토요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도어티는 2015년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2년 뒤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암이 재발해 전이됐으며 사기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암이 뇌로 전이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971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난 도어티는 어린 시절 가족을 따라 LA로 이주한 후 10살 때 아역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1990년대 LA 베버리힐스를 배경으로 한 하이틴 드라마 베버리힐스의 아이들에서 주인공 중 한 명인 브렌다 월시를 연기해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